재혼해서 20년을 살았는데 얼마 전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알고부터 두 사람 너무나 뻔뻔스럽게 대놓고 만납니다. 좋아서 헤어지지 못하겠다며 이런저런 하지 말아야 할 말도 뻔뻔스럽게 합니다. 저희 부부는 사업을 하다 잘 안 되는 바람에 저는 개인회생, 남편은 파산을 통해 이제야 신용이 회복됐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니 바람이 난 겁니다. 지금 집은 아들 이름의 임대 아파트입니다. 대출이자랑 초기 입주금은 저희가 부담했지만 둘 다 신용 불량이어서 아들이 명의만 빌려준 거죠. 남편은 건설기계 크레인을 운영합니다. 차량과 사업자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크레인 할부금을 못 내서 큰아들이 6,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아직 갚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 나이 55, 몸이 아파서 지금 이혼하면 14살 아이와 어떻게 먹고 살지 막막합니다. 남편은 집에서 잠만 자고 여자는 계속 만나고 있고 헤어질 생각도 없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당장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제가 어떤 걸 챙겨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네, 남편의 외도를 알고 이혼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분 사연이네요. 김하영 변호사님, 지금 사연에 보니까요, 외도를 오히려 이제 우리 사연자분이 알게 된 이후부터 오히려 대놓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좋아한다, 헤어지지 못한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다고 하군요. 네, 이제 사연을 보면 일단 이제 혼인이 파탄나게 된 원인은 전적으로 남편분에게 있죠. 이제 외도를 했는데 이를 이제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래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데요. 이제 이 같은 부정행위로 이제 혼인이 파탄돼서 이제 사연자 아내분이 받으신 이제 깊은 마음의 상처를 돈으로 위자받는 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위자료는 이제 얼마나 바람을 혼인 기간 중에 자주 폈는지, 필 때마다 뭐 이성과의 교제 정도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또 발각된 이후에 또 배우자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이제 위자료를 산정을 합니다. 근데 사연의 경우에는 좀 남편분께서 너무 심하십니다. 이제 사과를 해도 모자란데 이제 뻔뻔하게 나오시고 하지 말아야 할 말들도 하시면서 아내분에게 큰 상처를 주셨는데요. 이제 최근 법원은 이제 이런 부정행위에 의한 위자료를 약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이 사이 범위에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불륜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보통 일회성 만남에 그칠 경우에는 뭐 1천만 원 선이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만나거나 뭐 혼외자가 있는 정도에 이르고 또 혼인 긴 기간 동안 뭐 수차례 반복해서 이제 계속 부정행위를 하시는 분들은 약 한 5천만 원 정도 최고 그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재산분할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 사연자분은 지금 가장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 같습니다. 재산분할에 지금 아들 이름의 임대 아파트와 아들에게 빌린 돈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서 이제 사연자분께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이제 남편분과 사이에서는 14살 아이가 있다고 하고, 임대 아파트 명의와 6,500만 원 빌린 아들은, 제가 볼 때는 재혼 가정이기 때문에 남편분의 전혼 배우자 사이에서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차이도 그래서 이렇게 첫째와 둘째 차이가 나는 것 같아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성년인 이제 자녀의 명의의 재산과 이제 채무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게 재산분할 대상이 되겠습니까? 네. 아들 명의의 아파트 보증금에 대해서? 네, 우선 이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은 부부 공동의 재산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 기간 중에 부부 공동이 취득한 재산이 분할 대상인데요. 이때 이제 이것이 누구의 소유이냐의 이제 기준에 제일 우선되는 기준은 이제 명의자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3자의 명의의 재산의 경우에도 이것을 취득하는데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한 것이라면 이제 부부의 재산으로 적극 재산으로 참작돼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사연자분께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대출 이자와 초기 입주금은 이제 부부가 부담을 했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신용 불량자인 사정상 이제 아들이 이 임차인의 명의만 이렇게 아들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임차 보증금은 요거를 형성하는데 부부 공동이 부담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증금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이거를 이제 만약에 재혼 가정이기 때문에 남편 쪽의 아들이라면은 아들에게 이미 증여한 것이다. 라고 또 주장할 여지가 있으니까 미리 이 부분이 증여된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이 돈은 우리가 돌려받아야 되는 돈이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증빙은 안 갖춰놔도 되겠습니까? 사연자분께서 이제 부부가 공동으로 대출이자와 초기 입주금을 부담을 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입금 내역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어야 제3자 명의의 재산도 이제 부부 공동의 재산의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가족 관계에서 특히 자녀에게 금전을 자녀 명의로 준 경우에는 증여로 볼 여지가 있어서 그것이 증여가 아니라는 증빙이 조금 필요할 걸로 보이네요. 이 사건은. 아들에게 6,500만 원을 빌린 부분,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아들에게 6,500만 원을 빌린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정해야 되는데요. 아마 이제 아들과 부모님 사이에서 이제 돈 거래이다 보니 아마 정확하게 구체적인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크레인 할부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남편분이 운영하는 크레인 사업 영업을 위한 채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크레인 영업을 통해서 얻은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또 아내분이 아들로부터 6,500만 원을 빌린 것을 용인한 이런 채무라고 본다면 순수하게 이제 남편분의 사업상의 채무로 보기보다는 부부 공동의 채무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보시면 이제 사업자 명의도 아내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운영을 하면서 이제 채무가 발생한 부분은 아내분께서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부부 공동의 채무로 이제 6,500만 원을 아들에게 갚아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차량도 크레인도 아마 이 사연자분의 명의다 보니까 설령 뭐 그 채무가 문제가 되더라도 그 차량 가액 범위 내에서 이 채무가 해결이 된다면 그래도 크게 이제 불이탄은 입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는 지금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별로 없군요. 네. 네. 만약에 이 사업상에 벌어진 뭐 채무가 있다거나 그 이외에 채무가 있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네, 보통 이제 사업 운영상의 채무를 이제 이혼 시 이제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영업상의 채무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금 채무라고 볼 때는 대신에 대금 채무가 있는 대신에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고 또 그 물건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그런 채권이나 뭐 영업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모두 다 이제 부부 공동의 분할 대상의 채무로는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법원의 태도입니다. 네. 우리 김하영 변호사님 설명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재산분할 관련해서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당장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어떤 부분을 조금 남겨놓으면 좋을까요? 네, 우선 남편분의 불륜에 관한 증거가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셔야겠는데요. 남편분이 이제 불륜행위 당당하게 인정하고 모욕적인 말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런 대화 녹음하고 계신지 이런 거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그 아파트 이런 분담금 같은 거 입금하신 내역 같은 거를 잘 챙기셔서 재산 분할에 있어서 이렇게 입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주셨는데요. 김하영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고 도니 해서웨이의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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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